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미국의 퓰리처상 수상 여류작가 애니 프루의 단편소설 세상의 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은 목장을 경영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90을 넘긴 노인 레드와 그의 아들 알라딘, 며느리 와우네타의 불편한 동거에서 비극이 싹틉니다. 알라딘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냉혹한 인간입니다. 알라딘이 26일 때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비틀어 했다. 와우네트가 늙은 레드의 물건을 위층 큰 침실에서 드러내 아래층 주방 옆방으로 옮겼다. 한때 식료품 창고여서 아직 건포도와 텁텁한 밀가루 냄새가 났다. 깨진 유리창은 테이프로 이어붙였다. 욕실에서 더 가까워지셨네. 기관차 굴뚝에서 나오는 전기도 그녀의 목소리보다는 부드러웠을 것이다. 얼른 천국 문을 두드리면 좋겠는데 그녀는 알라딘에게 이렇게 말했고 알라딘은 끙 소리를 내며 돌아 누웠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탱크에 빠뜨려 죽일까? 얼마 안 있으면 갈 사람이야. 그 얘기 5년 동안 들었어. 노인네는 쌩쌩하기만 하잖아. 노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쌓여갑니다. 그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너희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 침을 뱉어주마. 알라딘의 아들 타일러와 둘째 딸 셰아는 행운을 찾아 먼 도시로 갔습니다. 외아들 타일러는 덩치 크고 손재주 많은 19 젊은이로 알라딘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아버지라도 겁을 낼 만큼 강인한 모습이었다. 이 아이는 더러운 청바지와 밤색 모자 차림으로 쿵쿵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는 공상에 빠져 입을 해벌리고 애송이다운 고양이털 콧밑 수염을 뽐냈으며 뺨에는 작은 여드름 자국이 흉하게 남아있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1% 뿐이었고 의기소침했다가 격분했다가 오락가락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국가 경영에 대해서는 좁쌀만한 지식만을 가졌던 그는 허구한 날 술에 절어 격정과 오만 사이를 오갔다고 전해지는 어느 모질이. 소설 속에서 큰딸 오탈린도 도시로 향하는 꿈을 꾸지만 냉혹한 그녀의 부모는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거대한 몸집이 도시에서 직장을 얻는데 큰 장애가 될 거라며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고 집에서 목장 일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오탈리는 그 주변에서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모두 봐왔고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화려한 사건은 미래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 활짝 꽃피었다. 오탈린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있었다. 누군가 나타나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는 죽어서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지. 오탈린은 어렸을 적부터 너무도 비참했다. 뚱뚱한 몸, 냉혹한 부모, 그곳의 힘겨운 환경, 미칠 수도 있다. 미친다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소장사꾼 플라이버가 오탈린의 목장을 방문합니다. 작가는 그를 새벽 3시처럼 조용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목초 위를 지날 때 트럭이 덜컹거리며 운전대에서 먼지가 일었다. 공중에 떠서 곱게 반짝이는 먼지는 꼭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았다. 합치면 하나의 말로 들릴 똑같은 생각이 두 사람이 머릿속에 오갔다.
그는 숫자를 세고 메모를 하고 수를 더한 뒤 적절한 가격을 불렀다. 소에 박식하시군요. 그리고 미모도 뛰어나십니다. 체구는 크지만 맥주 한잔 하시겠습니까? 얼마 후 오탈린과 플라이비는 결혼하여 알라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알라딘은 사위를 낡은 권위로 지배하려 하지만 플라이비는 순순히 당하지 않습니다. 장인 그물에 들어가기에는 내 그릇이 크지. 플라이비가 속삭였다. 그 그릇 나한테는 꼭 맞는걸. 오탈린이 속삭였다. 나는 이 장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회사를 떠올립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 회사 내에서 단순 무식한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직원들 앞에서 거만하고 잘난 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필리핀 직원을 한 명 경력직으로 채용했는데 몇 달 뒤 그 직원이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급히 하찮은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 직원이 중요한 경력을 쌓아 경쟁 회사로 이직하거나 독립할까봐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얼마 후 직원은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작은 어항에서 붕어는 헤엄칠 수 있지만 잉어는 충분히 잘할 수 없고 숨쉬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직원들을 보면 경영자의 그릇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알라딘의 오랜 꿈은 경비행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는 기나긴 시간 동안 욕망을 키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침내 비행기를 사서 직접 조종하여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 비행기는 추락하고 그는 처참하게 사망합니다. 소를 기르던 자가 하늘을 넘보다 추락한 알라딘의 모습은 평생 법의 칼을 휘두르던 일개 검사가 권력의 하늘을 서투르게 날개짓하다 스스로 몰락한 무지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했던 어느 전직 대통령과 겹쳐 보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본 늙은 아버지의 외침은 더욱 섬뜩합니다. 지가 판 무덤이다. 그 외침은 자신의 그릇을 망각한 채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다 결국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앞서 언급한 모지리 전직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을 세상의 끝이라고 붙인 까닭은 알라딘과 그 전직 대통령처럼 자신의 한계를 잊고 오만을 부렸던 자들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가 곧 그들만의 세상의 끝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책에서 발견한 인상적인 문장들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짓거려봐. 난 안 믿으니까. 앞뒤도 안 맞잖아. 말을 나눠봐야 그제야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멀쩡해 보여. 니들이 고치려고 하는 그 물건 고칠 수 없는 거야.